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3, 4일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이 흡수하는 게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흡수하는 게 엄청 빠르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런데요, 이 수능 영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미국에서 쓰는 영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들어와 보면 내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막 단어가 자동으로 기억이 더 잘 돼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아빠 JT입니다. 오늘은 저희 1층에 이제 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좀 2층에 gat혀 있습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또 더워서 못 나가고, 또 집에서도 아래층에 공사하다 보니까 2층에 좀 gat혀 있네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2층에 조금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데, 놀면서 영상을 하나 제작할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이 키우시는 분들 다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영어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다름이 아니라 케일러 미리 와. 과자 먹고 죄송합니다.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영어 때문에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 따로 영어 고민은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이 나라 사람들 말이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면 다 영어를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걱정했었던 게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이 언어가 통해야만이 이런 정서적인 거라든가 나만의 감정을 표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든 연결이 되고 커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초창기에 이제 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는 와이프가 한국말도 할 줄 모르고 제가 영어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서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나니까 정말로 와이프와의 이제 100% 공감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 관계가 더 수월해지고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 아이들도 이제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했던 게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 잠깐만 있어. 아빠 말하다 까먹는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알기를 바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국말을 꼭 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집에서 무조건 한국말만 쓰자. 제가 그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서는 제가 절대로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영어로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저는 영어로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한국말로 대답을 하고 이름조차도 웬만하면 한국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도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을 이제 같이 지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인의 정체성도 꼭 가져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저는 한국말만 쓰고 제 와이프는 이제 영어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도 한국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국말을 가르친 건 없고요. 이제 모든 한국말을 이제 저에게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선택이 맞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기 전까지는 보통 이제 우리 막내도 지금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유치원을 가기 전에 유아원을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국 나이로 얘가 4살인데 만으로는 3살이고요. 이제 4살 정도 되면 미국에서도 유아원을 보내요. 유아원을 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저만 맨날 제가 얘를 전적으로 키우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한국말만 하다 보니까 얘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은 저하고는 이제 통했죠. 그런데 유아원을 보내고 나니까 거기는 다 영어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어는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맞았구나. 그냥 집에서 한국말만 하면 한국말은 자연스럽게 느는 거고 밖에 나가면 당연히 영어를 하는 거니까 영어는 제가 따로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영어가 느는 거고 첫째 아이도 그랬고 둘째 아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켰던 게 뭐냐면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웬만하면 영어를 쓰지 말고 한국말로 대화를 하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첫째 아이한테 조금 느꼈던 게 뭐였냐면 첫째 아이가 어느 날은 이제 첫째 아이는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막 넘어와서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그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첫째 아이한테도 한국말을 막 써가지고 한국말을 할 줄은 알았지만 한국말이 확 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하도 일을 하러 가다 보니까 제 딸아이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아기를 봐주러 오시는 분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영어를 쓰시는 분이었고 제 와이프가 주로 애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도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가 더 많이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웬만하면 한국을 가려고 하는 주이긴 한데 한 번은 이제 한국에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한 5살인가 6살 정도에 그때 한국에 가서 우리 이제 제 조카들이 한 6명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조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놀더라고요. 같이 놀면서 이제 걔네들은 한국말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 3일인가 4일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문장 구사하는 거나 한국말을 하는 게 거의 내 조카들 수준 비슷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언어라는 게 다른 게 없구나. 많이 접하고 누군가가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다못해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그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3, 4일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이 흡수하는 게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흡수하는 게 엄청 빠르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제 그걸 제가 겪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첫째 아이를 어떻게든 조금 더 한국말에 접촉을 시켜야 하는구나. 내가 대화는 하지만 내가 대화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 아이를 막 유튜브 같은데 이제 틀어놓고 좀 한글이 야호 막 이런 프로그램, EBS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더 보여주고 이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국 커뮤니티가 잘 돼 있긴 하는데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또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국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의 다 외국 친구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좀 놀게 해서 아이들이 좀 한국말을 너희들끼리 좀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유튜브나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름빵 애니메이션, 뭐 뿡뿡이, 뭐 번개맨 이걸 무조건 한국말로 된 것만 이제 너무 또 많이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우리 아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한국말이 확 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그냥 무조건 많이 접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둘째는 자동으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한국말 하고 있는데 이제 둘째는 이제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 첫째 아이가 한국말을 하고 서로 한국말로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이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하고 둘째는 서로 이제 한국말을 대화를 하면 그건 이제 한국말은 자연스럽게 느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언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돈도 많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드시긴 할 건데 미국도 한국에서도 아이들 영어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많이 접하는 게 최선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집에서 혹시 영어가 되시면 아이하고는 영어로만 대화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건 좀 제가 이상한 생각인가요? 아이가 자동으로 영어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TV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건 저도 아는데 한 번씩 영어 프로그램 그런 거 영어 채널 같은 거 영어로 된 디즈니 영어 같은 거 보여주시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한국 정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영어 때문에 돈을 많이 쓰니까 차라리 제주도나 뭐 이런데 특화된 도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는 영어만 쓰게 만들자. 저는 그게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욕 엄청나게 먹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럼 뭔 이상한 소리 하냐고 해가지고 욕 엄청나게 먹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폐지된 걸로 아는데 아니 그렇게 막 몇십 조를 그 영어 교육하는데 돈을 쓰는 돈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그런 게 좀 나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 결국에는 수능이잖아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것도 있고 뭐 해외여행을 가는 거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커서 뭐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기본적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첫 단계는 수능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학부형님들도 이런 걸 좀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수능 영어를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능 영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미국에서 쓰는 영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능 영어 잘 본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영어가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자면 한 번씩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한테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수능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냐면 하나 제가 예를 들자면 이제 과거에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술집에 들어갔다. 술집에 들어갔는데 술집은 술집 바텐더가 술을 따라주는데 옆에 침울하게 생긴 아저씨가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뒤에는 약간 어두컴컴한 환경이 잠깐만 어두컴컴한 환경 속에 무슨 빛이 비추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은 술에 취한 사람이 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그 보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글의 분위기는 무엇일까요? 1번 우울하다, 2번 센치하다, 3번 침울하다, 4번 행복하다, 5번 막 요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행복한 건 답이 아니겠죠. 근데 우울하다, 센치하다, 뭔가 비관적이다, 비슷하잖아요. 우울하다,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을 엄청나게 헷갈려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만들어요. 왜냐면 수능이 워낙에 오래 시간 지다 보니까 이 변별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애들한테 어떻게든 낚이게 하려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미국에 사는 영어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관련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한국 수능 영어 풀어보시라고 하잖아요. 원어민 분들한테. 그분들도 막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수능은 미국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영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미안해. 점수만 올려주는 그냥 그거예요. 대학만 가기 위한. 그러니까 정말 한국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이 수능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수능 점수를 높게 하시려면 언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이게 이해를 해가지고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속이려고 하는 이런 문장들을 속지 않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또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를 잘하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단어 좀 외우고 열심히 좀 단어 외우고 문장 좀 외우고 하면 영어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한국의 영어 때문에 학부형님들이 공부도 많이 시키시고 돈도 엄청 많이 쓰신데 실제로 영어는 미국에서는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이들에 관련해서 이전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미국에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기한테 필요한 영어가 있어요. 실제로 영어를 못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하고 관련된 영어는 늘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레스토랑을 운영을 한다 보면 레스토랑하고 관련된 단어들이 있어요. 커스터머, 빌, 체크아웃, 이런 좀 우리가 자주 쓰는 테이크아웃, 투고, 이런 좀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만 자주 쓰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래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대화를 가능하게 돼요. 만약에 근데 제가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도 부동산 있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테넌트, 세입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또 단어를, 또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테넌트, 랜드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전문 분야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혹시 미국에 넘어오시는 분들은 나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막상 여기 오다 보면 여기 딱 들어와 보면 내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가 자동으로 기억이 더 잘 돼요. 한국에서는 생각이 안 났던 단어들도 내게 여기 와가지고 또 써먹어야 하니까 안 그러면 저번에 내가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정말 답답했는데 이런 자기가 위기의식이 느껴지니까 이게 쏙쏙 기억에 남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 시험 기간에 영어 단어 잘 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막상 여기 넘어오셔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자주 늘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제가 주의해야 할 거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영어 발음 좋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미국 발음대로 본토 발음대로 해야 영어를 잘한 거다. 그런 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미국에 몇십 개의 나라 사람들한테 그 나라 사람들만의 다 액센트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한국 액센트,
뭐 일본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맥도날드 못하고 맥도나르도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액센트가 있어요. 그 액센트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하고 그건 완전 인종 차별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막 우리 막 미국 언어식 발음대로 정말로 발음을 잘해야 한다. 막 워터 막 하면서 막 무슨 막 그런 발음 막 있잖아요. 막 너 발음 구리다. 영어 못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나는 한국 액센트가 너무 심하다.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 조심해야 할 건 있어요.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하고 F 사운드하고 P 사운드하고는 좀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단어를 예를 들자면 단어 중에 election이라는 단어, L자가 들어가는 el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R 사운드가 들어가는 er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로 다른 의미예요. election이라는 단어는 선거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erection이라는 단어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가끔 이런 거 발음 잘못하시면 정말로 이제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L 사운드, R 사운드, F 사운드, P 사운드, 그것도 있겠네요. B 사운드, V 사운드 요것만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조금 그 언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한국말 때문에 걱정인데 이런 언어에 대해서 이런 저같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언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 아빠 제이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래?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